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달 사이에 몇천 % 급등하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대체 로봇 섹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휴머노이드입니다. 인간형 로봇이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거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26만 개 이상의 GPU를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무대에 올려서 깐부 회동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반도체 협력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엔비디아가 가장 강조한 건 피지컬 AI였습니다. AI가 현실 세계의 몸을 갖는다는 개념이죠.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젠슨 황은 AI는 로봇의 두뇌이고 로봇은 AI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디어가 보는 최종 목적지가 휴머노이드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지금 갑자기 휴머노이드가 뜨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휴머노이드 시장이 본격 개화하려면 2040년은 되어야 한다고 예측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35년에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380억 달러, 약 52조 원에 달한다고 수정 전망했습니다. 이게 불과 1년 전 예측치였던 60억 달러의 6배가 넘는 수치예요. 뭐가 달라진 거냐? 챗 GPT로 대표되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이 등장하면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엔지니어가 일일이 코딩해야 했던 작업을 AI가 알아서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로봇 제조 비용이 40% 급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한 대당 5만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천만 3억 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만 15만 달러, 4천만여억 원 선으로 떨어졌어요. 부품 가격이 저렴해지고 공급망이 다양해지고 설계와 제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용화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공장용은 1년, 소비자용은 2에서 4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산업용 휴머노이드 25만 대가 출하되고 2035년에는 소비자용까지 포함해서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될 거라고 봤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더 과감한 전망을 내놨죠.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달할 것이고 2040년에는 전 세계에 100억 대의 로봇이 존재할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중국, 대만,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제조업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건비가 쌌기 때문이에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가격 경쟁에서 밀렸거든요. 그런데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 운영 비용이 중국 인건비보다 싸지게 됩니다. 그럼 선진국들이 제조업을 다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말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상용화는 아시아 국가들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게 실패하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업 경쟁력을 다시 선진국에 넘겨줘야 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신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 투자인 거죠. 엔비디아 방안에 숨겨진 의미와 휴머노이드 시장의 폭발적 성장 전망,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할 국내 기업 두 곳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방안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젠슨 황 CEO는 10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포스 25주년 행사에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을 깜짝 게스트로 초대했어요. 시가총액 7,170조 원짜리 기업의 CEO가 직접 한국 재계 리더들을 무대에 올린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은 1996년 이건희 선대 회장한테 받은 편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편지에는 3가지 비전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한다. 둘째,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셋째,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연다.
젠슨 황은 그 비전이 지금은 모두 현실이 됐다면서 한국의 혁신적인 게이밍 문화와 비전이 엔비디아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었어요. 젠슨 황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거든요.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이 각각 블랙웰 GPU 5만 대씩, 네이버 클라우드는 6만 대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총 26만 대 이상이에요. 한국이 보유한 GPU 규모가 6만 5천 대였는데 이번 협력으로 30만 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의 5배 증가하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어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제조 플랫폼을 만든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어떻냐? 정의선 회장이 직접 미래에는 엔비디아가 로보틱스와 차에도 들어와 더 많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엔비디아 기술이 핵심이 될 거란 뜻이죠. 그리고 LG전자는 엔비디아가 선보인 범용 휴머노이드 추론 모델 아이작 GR00T를 기반으로 자체 피지컬 AI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습용 데이터 생성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핵심은 피지컬 AI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한 AI는 대부분 문자, 소리, 영상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 언어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피지컬 AI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AI거든요. 로봇이 사물을 짚고 걷고 균형을 잡고 장애물을 피하는 모든 동작을 스스로 학습하고 실행해야 해요. 이걸 위해서는 거대 언어 모델보다 훨씬 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엄청난 양의 AI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3월 GTC 2025에서 공개한 아이작 GR00TN1이 바로 이 피지컬 AI 모델인데요. 인간의 직관과 논리를 반영한 이중사고 구조를 바탕으로 반복적이고 복잡한 작업을 자율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학습 속도예요. GR00TN1은 11시간 만에 약 78만 개의 경로 데이터를 생산했는데 이에 기존 인간 시연 대비 40% 높은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다고 해요. 엔비디아는 이 기술을 훈련하기 위해 뉴턴 물리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최소한의 시연만으로도 수십만 건의 조작 데이터를 합성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GM, 폭스콘, 메르세데스 벤츠, 현대차그룹 같은 제조 기업들은 이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공장 내 로봇 작업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조립 라인을 시뮬레이션해서 생산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방안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단순히 GPU를 파는 게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체를 피지컬 AI 기반으로 혁신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하는 걸 넘어서 제조 혁신의 동반자로 협력을 확대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피지컬 AI의 최대 구매자이면서 동시에 최대 판매자가 됩니다. 자기들이 만든 휴머노이드를 자기들 공장에 투입하고 그 기술을 다시 다른 기업들에 팔 수 있거든요. 그 거대한 협력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가 바로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전자 같은 한국 대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00% 무인 공장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해서 휴머노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을 올해 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3에서 5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LG전자는 로보티즈라는 로봇 자회사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에도 로보티즈 부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모든 흐름이 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글로벌 빅테크 선두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를 공장에 본격 도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방안의 의미와 피지컬 AI 시장의 폭발적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실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떤 종목이 주목받고 어떤 기업이 진짜 수혜를 받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무료 실시간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정보방에서는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주요 테마의 실시간 시장 동향, 급등주 정보, 대장주 공략 방법 같은 실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거든요.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시면 시장 흐름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고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세요. 클릭 한 번이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할 국내 기업 두 곳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기업은 SP시스템스입니다. SP시스템스는 1988년에 설립된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이에요. 현대차와 기아의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과 겐트리 로봇을 납품하는 핵심 협력사입니다. 겐트리 로봇이 뭐냐면 공장 천장에 설치돼서 무거운 부품을 정밀하게 이송하는 로봇이에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엔진 부품이나 차체 패널을 옮길 때 필수적으로 쓰이거든요. SP시스템스는 이 겐트리 로봇을 독자 개발해서 2007년부터 현대차 그룹에 공급해 왔습니다. 외산 위주였던 시장을 국산화한 거죠. 지금까지 118개의 공장 라인에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했어요.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강화했습니다. 2021년 5월 MI큐브 솔루션을 129억 원에 인수하면서 하드웨어 설치부터 운영 솔루션까지 일체형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됐어요. SP시스템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공장 투입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올해 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 투입한다고 밝혔어요. 3에서 5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가 공장에 투입되려면 기존 자동화 시스템과 연동돼야 합니다. SP시스템스의 겐트리 로봇, 물류 시스템이 휴머노이드와 협업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 11월에도 SP시스템스와 64억 원 규모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21% 규모예요. 둘째, 엔비디아 현대차 협력 구도에서의 위치입니다. 젠슨 황이 정의선 회장과 로보틱스 협력을 언급했잖아요. 엔비디아의 AI 기술이 현대차 공장에 적용되면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 바로 SP시스템스예요. SP시스템스는 단순히 로봇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의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을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셋째, 2차 전지 사업 확장입니다. SP시스템스는 2022년 종속기업 태화SP와 합병하면서 2차 전지 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어요.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 투자를 확대하면서 2차 전지 라인 자동화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 기준 SP시스템스 매출의 절반 이상이 겐트리 로봇에서 나오고 있고 향후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 확대에 따른 추가 수혜가 전망됩니다.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2030년 100% 무인 공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SP시스템스 같은 자동화 전문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거든요.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SP시스템스는 현대차, 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요. 두 회사 매출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대차 투자 계획이 지연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휴머노이드 상용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기대했던 수혜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도 구조적으로 보면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SP시스템스의 역할은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기업은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2017년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가 창업한 웨어러블 로봇 전문 스타트업이에요. 2024년 3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LG전자가 6.42%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이 뭐냐면 사람이 직접 착용해서 근력을 보조하거나 재활 치료를 돕는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처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과 로봇이 일체가 되는 개념이죠. 엔젤 로보틱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엔젤 로보틱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36%예요. 2020년 12%였던 게 2년 만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표 제품인 엔젤렉스 M20이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3등급 인증을 받고 로봇 보행 재활치료 보험 수가를 적용받으면서 매출처가 크게 넓어졌거든요.
상급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관, 재활병원, 요양병원까지 고객이 다변화됐어요. 둘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력입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사이베슬론이라는 국제대회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땄어요. 2020년, 2024년 두 번 다 1등입니다. 사이베슬론은 장애인들이 로봇 보조장치를 통해 경기를 겨루는 대회인데 여기서 금메달을 따는 건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FDA, 유럽 CE 마크, 국내 K마크 인증을 경쟁사 중 유일하게 획득했고 가격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셋째, 대기업과의 협력입니다. LG전자는 2017년 설립 초기부터 시드 투자를 했고 2019년 CES에서 공개한 LG 클로이 수트봇을 엔젤로보틱스와 공동 개발했어요. 올해 유지보수 관리 MRO 업체 등록을 통해 출구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삼성전자와는 기흥 공장에 엔젤기어 테스트를 진행하며 공장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서 대량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CJ 대한통운과도 물류 적재 시 어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상지 보조 슈트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넷째, 사업 다변화입니다. 엔젤로보틱스는 기존 의료용, 산업용을 넘어서 BC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용 엔젤 수트 제품군의 실증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내년 초 안에 관련 매출을 본격화하겠다는 목표예요. 지난해 연간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은 의료용 60%, 산업안전용 25%, 부품 및 개발 용역 15%인데 2027년부터는 BEC 매출 비중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엔젤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핵심은 로봇 부품 기술입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면서 로봇 핸드, 액추에이터,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했어요. 이 기술이 휴머노이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특히 로봇 핸드는 휴머노이드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예요. 물건을 정밀하게 짚고 힘을 조절하고 촉각을 인식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엔젤로보틱스가 이미 상용화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현대차 휴머노이드의 부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엔젤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부품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LG전자가 2대 주주인 만큼 LG전자의 휴머노이드 사업이 본격화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설립 이래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2026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게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또 웨어러블 로봇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시장 개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면 성장이 지연될 수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웨어러블 로봇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치료, 노인 케어, 산업안전 분야에서 필수 장비가 될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위대한 방안의 숨겨진 의미, 휴머노이드 시장의 폭발적 성장 전망, 그리고 SP 시스템스와 엔젤로보틱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